도시 및 교통시설 계획 3주차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사업 타당성과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시설 사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이기 때문에 사업 이전에 되어지는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민간기업에서 주로 얘기하는 현금 흐름을 초점으로 맞춰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언제 하는가 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업 시행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반드시 사업 시행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 또는 중간 단계에서도 사업성이 혹시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또 수익이 발생했을까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었을까라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사업 시행 이전에 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가라는 부분은 누가라는 부분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직접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대학에 들어올지 말지,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편익과 이익과 그리고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등록금 등 또는 주거비 등등의 어떤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을 때 이것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돈이 되는가, 수익이 비용에 비해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큰가 아닌가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비영리 기업이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유무형의 편익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돈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비영리 기업은 이 사업을 했을 때와 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A 사업과 B 사업보다는 A 사업에 비해서 B 사업이 좋은지 B 사업보다는 A 사업이 좋은지 아니면 A, B 사업을 두 개 동시에 했을 때 더 큰 편익을 가지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서 보다 더 많은 편익을 얻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을 계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든 부분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 주체들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편익과 비용을 추정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하는가라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사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실질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공공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국가재정법,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을 할 때 그 사업 추진 이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 최초로 도입된 이유에서 타당성 없는 불려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상 집행을 방지하는 등 정부의 예산관리 제도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부처가 특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선심성 예산으로 도로건설이라든지 철도건설 또는 다른 공공시설 사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은 각 주무부처에서 좀 더 선심성 있는 사업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비판이 실질적으로 1990년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 가지고 1999년에 대부분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 SOC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타당성 분석 결과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배경에서는 공리주의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에서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정의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행복의 총량을 증진시키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든 사업들을 다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량적인 증가가 가장 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을 함으로써 더욱더 더 많은 편익, 즉 행복의 총량을 증진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이런 공리주의적인 어떤 철학적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에서의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용이 얼마만큼 증진될까라는 부분, 얼마만큼 총량적으로 증가하는가라는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A 사업, B 사업,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재정사업이나 정부가 고시하는 민투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너무 좀 작은 돈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좀 억제를 하게 되면, 그렇고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는 500억 원 이상 총 사업비가,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300억 원 이상이 지원이 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100억 이상, 300억 원 이상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600억 원인데 국가에서 100억 원만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방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적격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라는 것은 value for money라고 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민간 제한 사업이지만 공공 투자 사업일 경우 총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조사를 해서 마음대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정의 적정성 및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를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고요. 이를 통해서 민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건 공공시설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자도로,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외곽순환 북부도로라든지 아니면 천안에서 공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민간 사업이죠. 그리고 공항철도도 예전에는 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 도로가 아니라 다리, 연육교라고 그러죠. 육지와 연결하는 섬과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민간 사업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제로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했을 경우 BC 타당성 분석과 비교를 해서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적격성 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적격성 조사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예타는 국가재정법 등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재정법 등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 적격성 조사는 민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근거를 받고 있습니다. 둘 다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대상 사업의 규모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민간이 제하는 도로 사업이나 철도 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들은 또한 적격성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타는 기본 구상된 게이고요. 적격성 조사는 민간 제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국가재정법의 38조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국가재정법이라고 치고요. 그래서 본문에 아까 조금 전에 몇 조라고 그랬죠? 38조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있네요. 8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500원 이상이고 재정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네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가 결정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사업들이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또는 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사업이고요. 기타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환경보호 대부분의 이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예타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공공청사, 교정시설,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정축 사업.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건사업,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예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 남북교류협력, 퍼다 준다는 얘기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편익이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무형의 편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면제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면제를 한다라는 부분, 제외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적격성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설명을 하게 되면 영국의 경우에 경제성 평가의 상위 개념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원의 최적 사용으로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적격성 조사 부분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통해서 비교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을 비교를 해서 결정하는 거지만, 영국은 조금 다른 개념의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빈곤계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1일 파운드니까 영국 단위 돈이죠. 1파운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적격성 심사에서는 3ES의 분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영국의 개념에서의 그런 적격성 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경제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초점을 두지 않고 효율성이나 효과성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성은 인풋을 구입하는데 최소 비용이 들었는지 분석하는 게 경제성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편익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구입하는데 최소 비용이 들었는지 분석을, 인풋이 아웃풋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효율적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이 아웃컴 및 임팩트로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갖다가 초점을 두고 있고,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 실제로 나오는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또한 나타나는 효과. 그래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적격성 심사, 실질적으로는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격성 조사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조사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자 사업에 대한 수요 추정의 적정성, 수요 추정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이 비용 편익 분석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것을 해서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더 이득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리가 적격성을 판단을 하고요. 또한 민간 기업들이 수요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부풀릴 수도 있고, 또 적게 또 가수 추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로부터 또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민간 제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공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은 위험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의미에서 보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보정을 무한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수요 추정을 했는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적격성 조사에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대안으로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져 있네요. 1단계는 사업 추진 타당성 판단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적격성 판단 부분에서 민간 사업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value for money 검증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value for money의 검증은 정부 실행 대안의 정부 부담액, 그리고 민자 시행 대안 정부 부담액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뺀 것이 0보다 클 경우 민자 사업을 실행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 시행 대안 부담액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자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 하고 정부가 온전히 다 이 사업을 했을 경우보다 민자 사업으로 했을 때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 사업에 투자된 돈보다 전부보다 적을 경우 우리가 민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민자 사업을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또는 보증해주는 그 금액만보다 보다 클 경우 우리가 민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돈을 적게 지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민간 사업자들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들고 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적격성 판단을 해서 민자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가부를 결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민간 투자 실행 대안에서 정부 측의 유리한 재무 구조를 분석 추진하는 실행 대안을 또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한정 더 많은 수익을 정부가 민간 기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 정도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재무 구조를 분석을 해서 실행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도권 외곽 순환 북부도로나 아니면은 천안 공주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요금을 얼마만큼 정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함께 이것을 20년 할지 30년 할지 20년 하고 정부한테 반환을 하게 할지 30년 또는 40년 이런 기간에 대한 설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 요금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하는 부분이 적격성 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격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실행했을 때와 정부가 실행하지 않고 민간 사업이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의 그 비용차가 얼마나 나는지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에 보다 유리한 재무 구조를 분석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적격성 조사 분석 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실질적으로 1999년에 도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도입 배경을 보면 도입 이전에는 사업주무부처, 국토교통부나 교육부나 아니면은 다른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무부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 각각의 주무부처에서는 자기 사업들을 하면 보다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실한 타당성 조사 분석을 통해서 재정 낭비와 사업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지난 1994년부터 98년 33건의 그 사업 타당성 자체 시행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 건을 제외하고는 32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요 부족으로 오히려 국고가 낭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33개 사업들이 각각의 부처에서 실제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편익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32개의 사업들이 실제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예산적 낭비가 여기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와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규모가 큰 경우는 1조가 넘거든요. 1조가 넘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 건건이를 보게 되면 실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업들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더 큰 문제점은 사업이 만들어져서 건설이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 또 유지 관리비, 운영비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운영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예산 낭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각각의 주무부처가 하게 놔둘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해? 기획재정부라는 좀 더 이렇게 상위에 있는 부처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사업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999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999년 얘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10년 5월에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 보고가 되었고요. 2010년에 사전 타당 긍정성 검증 강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방안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총사업비 관리제도라는 게 1994년에 만들어졌고 99년에 예타라는 게 있죠. 예타고 그리고 타당성 제조사 부분은 타당성 제조사는 사업 시행하고 있는 중에 또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로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결정이 내어졌더라도 한 번 더 또 타당성 조사를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03년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2006년에는 타당성 재조사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하고 수요 예측 재조사,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다 더 강화한 내용이 재정투자 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그 변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 시행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사전 단계에서는 기획이죠. 그 기획은 각각의 주무부처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각각의 주무부처에서 기획을 해서 그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 안건으로 올리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부터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편익이 나올 것인가, 얼마만큼 수요가 나오는가 라는 예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 요거는 예타죠, 예비.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걸 통과해야만이 타당성 조사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기본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 설계는 개략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경우, 실시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기본 설계는 주로 원단위 같은 것을 사용해서 개략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실시 설계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총사업비 관료, 타당성 제조사, 수요 예측 제조사라는 것들이 추가되어질 수 있고요.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건설되고 준공된 다음에는 운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사고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타 조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그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그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만 면제 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 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서 적정 사업의 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면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국방상 필요한 경우, 공공청사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실제로 예타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예타 조사의 대상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같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가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건설사업, 정부화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기 재정 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환경보호 등의 사업, 그리고 국가 직접 시행 사업인 국가 대행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 민간 투자 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들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도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이라는 부분은 도로나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 우리가 중장기계획에서 해당 계약에 포함된 개별 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일괄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로 사업인데요. 도로 사업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도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 내에서 건설되어지는 새로운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도로가 만들어지면은 B라는 도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그래서 총 뭐 열 몇 개의 사업들을 동시에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이 보다 더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어떤 사업이 보다 더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여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개념도 여기에 도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그리고 다른 SOC 사업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떤 사업 A라는 사업이 되어졌을 때 B라는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면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죠. 보면은 공공청사, 그리고 교육시설의 신정축, 문화재 복원, 그리고 국방 관련, 그리고 국가 간 협약 조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 단순 개량이나 유지 보수 사업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예방 등 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기초생활복장이 등 수혜자한테 어떤 직접적인 현금이나 현물 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실익이 없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융자라든지 경상비 지원, 인건비 지원, 특히 출연 및 보조기관의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 지원을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면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는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뒤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 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사업들도 마찬가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작년이죠. 작년에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도로나 철도, 그리고 공장, 그리고 국제공항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해서 경제성 분석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장군 정천에서 청주 정천으로 연결해주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와 활용이 되는 거죠. 학교가 있는 여기 사업들도 면제가 되는 거고요. 청주공항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충주 그리고 봉양까지 가는 철도 사업,
대한 것들도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송까지,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고속화하겠다는 사업. 실질적으로는 큰 수요가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예타를 면제시키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 보면 김천에서 진주, 거제를 가는 실질적으로 남부 내륙철도라고 보죠. 거의 고속화 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속 200km 이상 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TX 부분이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분기해 가지고 진주까지 그리고 거제까지 해서 이 경상남북도 내륙 지역의 실질적인 그런 지역 쇠퇴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에서 통해까지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통해시까지. 그렇지만 삼척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항까지는 이 통해안 고속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7x9인가요? 그 7x9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요 동해에서 포항까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고속도로 있죠.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영월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삼척까지 가는 도로도 7x9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노선입니다. 완공이 되지 않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직접적으로 BC 경제적 타당성이 좀 더 낮다 할지라도 실제 이 예타를 면제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설왕설래가 많았죠. 처음에는 위에 고속으로 고가로 가는 철도, 그리고 지하로 가는 철도, 그리고 BRT, 그리고 트램까지 나왔다가 지금 트램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구 산단에서 서대구까지의 대구 산업철도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전북의 상용차 산업혁신 단지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평택 오송의 복복선화, 지금 보기에는 평택 오송의 복복선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송부터 이렇게 해서 복복선화 부분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복선화, 평택에서 오송까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서에서 평택까지는 S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명에서 여기는 KTX가 있습니다. 평택부터 뭐예요? 오송까지는 다시 단 한 개 노선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복복선화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병목 구간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23개 예타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총 그 지자체로부터 68조 7천억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서 24조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YTN 뉴스 동영상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이게 바꿨는데 이게 안 바뀌어져 있네요.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그것을 바꾼다고 했는데 바꿔지지 않았네요. 여기 보면 YTN이 더 좋은 것 같아서 YTN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YTN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죠. 이건 퍼주기 사업이다, 선심용 사업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고요. 먹지가 않네요. 이상하네. 아까 전에 됐는데. 정부가 나라 돈이 투입될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으로 24조 원 규모 23개 사업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비로 18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으로 10조 9천억 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4조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천 거제 간 남북 내륙철도 사업에 4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 동해선 전철화 사업에 4천억 원,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1조 5천억 원,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에 1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접경 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1조 원, 평택 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 3조 1천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7천억, 충남 성문산단 인입철도에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1조 원, 부산 신안 김해 고속도로 8천억, 세종 청주 고속도로에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에는 1조 원이 집행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8천억,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에 2천억,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4천억,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제주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에 각각 2천억과 4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4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경기와 울산, 대구, 전북, 전남, 충북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과 충남, 부산과 세종, 대전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외된 가운데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며 국비로 18조 5천억 원이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제가 잘못 드린 게 동해에서 포항까지는 실질적으로 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철도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총 24조 1조 원 중에서 24.1조 원 중에서 18조 원 정도가 국가 재정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예타 면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우리가 경제 발전 또는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수행되었다, 발표되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및 수행 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시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타 부처의 장관이 요구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는 그와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달리 봤을 때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또한 직권으로도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각 중앙군수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자문회의를 거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누군가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개발연구원 내에 KDI라고 그러죠. 한국개발연구원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피맥이라는 것에서 총괄 수행을 합니다. 단 국가 R&D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총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부에서 각 중앙간수의 장은 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그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를 갖다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게 조사를 해서 사업 선정하고 용역 의뢰, 분석을 하는 거죠. 예비타당성. 그렇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여기서 통보를 해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피맥,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 내에 있는 피맥에서 사업팀별로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조사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중요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고 또는 추진을 유보하는 부분, 이것은 뭐냐면은 예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유보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로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는 규모를 변경해서 또 중앙간수회장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보가 되었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상황이 바뀌었거나 어떤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거나 규모를 바꿔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한번 더 의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타당 조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 국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사업의 개요와 기초자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경위, 그리고 계획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등 이것을 부서의 장이 제공한 기초 자료를 검토해서 조사의 쟁점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국민 경제적 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조사 과정으로서 비용 편익 분석,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얼마만큼 수요가 이용할 것인가 또는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수요 추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요 추정 부분은 각종 분석 모형, 그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 모형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갖다 수집해서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수요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편익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편익을 우리가 계량화시킵니다. 계량화시키고 또한 비용도 계량화시켜서 이것을 BC,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BC와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게 될 순환적 가치, 순환가라고 그러는데요. Net Present Value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비용도 보게 되면은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뭐 3년, 5년, 철도 같은 건 최소 5년 정도 걸리죠. 5년 정도 걸리게 되면은 그게 대해서 미래 5년 뒤의 가치하고 지금 현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게 순환적 가치 부분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BC와 NPV와 IRR이라는 이 세 가지 분석 방법, 기준을, 지표를 이용해서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성 분석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재무성 분석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편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포함시키는 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무성 분석은 실질적인 어떤 현금 흐름, 돈이죠. 돈의 흐름을 가지고 추정하고 이에 따라서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이나 편익에서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BC라든지 NPV, IRR 등을 지표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우리가 재무성 분석이다라는 거. 이거는 주로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공공투자 사업에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BC가 1보다 크면은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1보다 크지 않고 0.7, 0.8, 0.9, 0.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에만 매몰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정책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할지 말지를 추가 검토하는 부분이 이 정책적 분석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책적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평가 항목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의 추진 의지나 아니면은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준비 정도 등등을 판결해서 이 지자체가 또는 이 정책이 굉장히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고 그리고 지자체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재원 조달 가능성이나 환경성 평가, 추가 평가 항목들을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특수 평가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 등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정책적 분석을 통해서 BC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분석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책적 분석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수도권 같이 이렇게 굉장히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즉 성장하는 지역 같은 경우, 성장 지역이거나 성장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미래에도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낙후 지역, 섬 지역이라든지 쇠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균형 발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BC만 가지고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정책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란 타당성 분석, 그래서 지역 낙후도 정도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AHB급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부분은 여기서 얘기한 지역균형 발전 분석과 정책적 분석,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정책적 분석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을 갖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 또는 중요도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AH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분석, 정책적 분석, 경제성 분석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뭘로 가지고 AH기법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라는 부분은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다기준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AHP 방식이다라는 것,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사업 시행의 적절성을 개량화된 수치로 도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 여부, 사업권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적 대안과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을 또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흐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사업의 쟁점 사항을 앞서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요, 편익, 기술적 검토, 비용의 추정, 비용 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이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고요. 민감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추정이 되었는데 요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비용이 얼마만큼 어떤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 이용자가 줄어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10% 증가했을 경우, 10% 또 감소했을 경우, 또는 편익이 10% 증가했을 경우, 10% 감소했을 경우, 이렇게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민감도를 분석해서 그때 BC가 어떻게 변하는지, BC나 NPV나 IR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분석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와 사업 추진상 위험 요인, 그리고 사업 특수 평가 항목 등을 고려를 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낙후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항목들을 평가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AH 다기준 분석을 이용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고 또 기타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부분은 이렇게 BC, NPV 그리고 IRR 등을 산정해서 평가하는데 분석 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자율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앞으로 10년 뒤에 500원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초점이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자율인데, 반대로 30년 뒤에 500원은 지금 현재는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거꾸로 보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적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5.5% 또는 30년보다 적을 경우 4.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예타조사 수행 총괄 지침이라는 시행 규칙이죠. 총괄 지침이라는 내용에서 제52조의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타의 사회적 할인율은 4.5%를 적용한다. 다만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철도와 수자원 사업은 운영 30년 동안에 4.5%를, 그 이후로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할인율은 항상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 3년마다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매 3년마다 조정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 아주 불급한 어떤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가 1999년부터 우리가 시행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999년부터 예타 조사를 갖다가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 철도, 항만, 문화, 관광, 건축, SOC 사업, 수자원, 댐 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매년 20건, 30건, 그리고 41건, 63건이 2009년에 가장 많네요. 그 다음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들지만 2009년 이후로는 점차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6년까지는 653건을 통해 가지고 예산 낭비, 무분별한 사용을 갖다가 자제하고 보다 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되는 사업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왔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PMAC KDI죠. 여기 한번 보게 되면 보면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보면 신분당성 간격 호면일 거친 사업이 2020년 3월에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주, 송정, 순천
단선철도 사업,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등등이 이렇게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 타당성 조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의 SOC 사업 판단 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이제 2018년 이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각각 여기 신분당선, 강교, 호미실 건설 사업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근거, 주요 내용, 예비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그래서 기초자료 분석, 그리고 관련 계획 검토, 사전조사 및 연구, 쟁점 도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노선 현황, 기술적 검토, 비용 추정, 운영비 추정, 그리고 대체 투자비 및 산정 가치, 연차별 투자 계획, 교통 수요 추정. 왜냐하면 이게 신분당선이잖아요.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용 수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 자료와 범위, 그리고 기본 자료에 대한 수정, 수단 선택, 통행 배정, 장래 교통 수요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익 산정 부분입니다. 수요를 추정하게 되면 드디어 편익이 나오게 되겠죠.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과 편익 산정 결과, 그리고 편익과 뭐예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고요. 민감도, 시나리오별 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감소했을 경우, 또는 편익이 증가했을 경우, 감소했을 경우, 또는 사회적 할인율이 변화되었을 경우 등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민감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분석, 그리고 종합평가, AH 분석의 개요, 금융사업의 종합판단, 추진 가능성 검토, 종합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마찬가지 1장은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2장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사업계획 규모 및 적절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건물이잖아요. 건물 부지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얼마만큼 가져가는가, 중앙부에서 제안한 그 사업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을 하는 거죠. 규모의 적절성 검토를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 규모로 간다. 이 규모가 바뀐다면 어떻게 돼요? 비용과 편익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한 사업의 규모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하지 않다면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 편익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비용 추정 부분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연차별 비용 산정, 그리고 수요 추정에서는 이용자 수잖아요. 중력 모형을 위한 수요 추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익 추정에서도 방법론과 그리고 편익의 추정이 나와 있고요. 비용과 비용 추정이 되었고 편익이 추정되었으니까 이제는 경제성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민감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 분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AH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 결론,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강력도로 건설 사업도 한 번 더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야 동명 강력도로 건설 사업에서도 보면 앞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교통 수요 추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해서 교통 수요를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낙후도 부분을 여기서 많이 따지고 있는데 이 강력도로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낙후 지역에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종합평가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개인 발표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명 또는 3명이 나누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되도록이면 각각 철도 이 분류에 1개 또는 2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철도하고 공공시설, 그리고 도로, 항만, 문화시설, 폐기물, 그리고 킨텍스 건립사업, 문화시설, 상수도, 공공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좀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종류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만 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2명 또는 3명이 보고서의 내용을 분할해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수요 추정, 그리고 비용가 경제성 분석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는 3개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개인 발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AHP 구조에서도 여기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해서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런 3가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속수평가 항목, 그리고 지역 낙후도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행되었을 때, 또 한번 사업 시행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 지역 경제 낙후도가 얼마나 될지 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본문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60조 부분에서 정책적 분석이 60조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정책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정책성 분석은 비용 편익 항목 중 계량하기가 곤란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고려해야 될 평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라는 거고요. 별표 4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별표 4의 내용이 있고요. 보면은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특수 평가 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 조정을 할 수 있다. 정책적 분석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복지 부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의지 분석, 정책 일관성 및 추진 의지 분석에 대한 것들, 관련 계획과 일치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 정도 등 항목이 있고, 위험 요인 분석은 재원 조달 가능성, 환경성, 정부와 사업의 위험 요인,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고용 효과 분석 부분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보게 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법령의 내용, 지침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그리고 이것과 왜 이것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